추우니까 장발 입고 에어컨 키냐면요. 습기 때문에. 건강 습도 때문에.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습도를 어느 정도 잘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에 보면 실내 온도를 22도에서 20도 사이로 조정을 해놓으면 에어컨으로 조정을 해놓으면 그러면 습기가 건강 습도 정도로 떨어져요. 춥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장바 입고 에어컨 킵니다. 너무 습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죠. 원래는 제대로 되려면 온도는 높여놓고 습도만 떨궈야 되는데 에어컨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에어컨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요즘 에어컨의 제습기는 딱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에어컨의 제습기의 원리는 딱 그렇습니다. 컴프레서를 세게 돌려요. 컴프레서를 세게 돌려가지고 그 에어컨의 핀에 물방울이 많이 맺히게 돼요. 그 다음에 풍량은 살살 돌려요. 풍량을 세게 돌리면 추우니까. 풍량을 살살 돌리면서 여기 있는 공기를 쫙 이렇게 자기네 에어컨이 잡아가게 하는데 컴프레서를 세게 돌려서 아주 여기를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에어컨에서 제일 전기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컴프레서예요. 팬은 그 전체 에어컨 소비 전력의 극히 일부예요. 아주 미미해요. 그런데 어때요? 팬은 줄이고 그 다음에 컴프레서는 늘려요. 그럼 그러니까 에어컨이 쓸 수 있는 에너지 중에 가장 큰 에너지를 쓰게 하는 운전이 뭐냐? 제습이에요. 여러분들 제습, 추우니까 살살 제습 틀어놓고 선풍기 틀면 돼. 전기를 많이 쓰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에어컨사들은 그들이 하도 그렇게 잘못 제습 기능을 해놓으니까 뭐라 그래요? 제습 기능을 쓴다고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이런 얘기예요.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얘기가 납니다. 그럼 큰일 나죠. 추우니까 제습 기능을 쓴다고 하니까 제습 기능으로 쓴다고 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없다. 에너지 원래는 이루어지려면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운전에 패턴상은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의 제습 기능이 정말로 제습이냐? 아니에요. 냉각해서 물방울이 떨어져. 물론 그것도 냉각 제습이에요. 제습이긴 한데 우리가 얘기하는 온도는 적정 온도를 유지해놓고 습도를 떨구는 기능은 아니다. 습도 센서가 없는데 무슨 습도를 하겠어요. 그리고 온도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의 제습 기능은 보조 기능으로서 할 수 없이 너무 추우면 에어컨을 끌 수는 없으니까 제습 기능을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습기를 때문에. 요즘에요. 저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요. 에어컨을 키면 안 시원해요. 왜 안 시원하면 여기가 차갑잖아요. 코일이 차가운데 이게 공기를 식히는 데 써야 되는데 물방울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기가 안 차가워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는데 바람이 미지근해요. 미지근한 게 아니라 딱 만져보면 손에 이렇게 조금 대고 있잖아요. 손에 습기가 어려요. 충분히 습기를 제거를 못하고 그게 토출이 되다 보니까 습기가 어려요. 제가 모 곱창집에 가서 잠깐 틀어봤어요. 틀어보면 그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서 제가 찍어봤어요. 네. 자, 에어컨이 왜 불이 나나요? 하얀 연기가 나오죠? 연기가 아닙니다. 수증기. 여름철에 문 닫아놓고 안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런 현상은 아니라는데 막 부었죠. 에어컨이 찬바람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 열었어요. 문 여니까 외기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습하죠? 습한 애들이 여기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습기는 다 제거를 못했는데 차가움은 졌어요. 적당히 차가워지니까 이게 공기 중에 결로가 된 거예요. 병변이 아니라 공기 중에 결로해서 뿌연 연무 현상이 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생활에 가시면 혹시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지하 2층에 여름에 한번 가보세요. 지하 2층에 가면 환기를 시켜주죠. 외부의 공기를 가지고 지하 2층에다 확 붑니다. 그럼 어떤 이런 현상이 또 나와요. 냉방 안에도 거긴 냉방 코일 없잖아요. 외부에 뭐 30m에 뭐 60% 정도 되는 그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지하 2층은 냉방 안에도 온도가 한 25, 6도 돼요. 거기다가 돌아버리잖아요. 영문현상 납니다. 많이 납니다. 불났어요! 이러고 연락 와요. 겨울철에 냉각하면서 불났다고 신고 오거든요. 이게 다 이런
연무 현상들.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설계사무소에 가시면 이 RSHF가 무엇이냐 0.7보다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검토해보세요. 라고 한번 해도 걔네들이 작업 받습니다. 그게 뭔 얘기예요? 설계사무소에도 잘 모르는 애들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해결책을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이거 하는 애가 아닌데 전 복사하는 애인데 저한테 이걸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복사했는 방 쓰면은 재수 공족이 써야 됩니까? 재수 공족이 써야 되는 아니면 설계사가 판단하세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거예요. 공족이 선정을 저한테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거 가서 한번 딱 찍어보면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요거 정도 알아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현재 설계사무소에 최소 소장급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젊은 이사들은 몰라요. 젊은 임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가 최소 40대 중반 이상 50대는 되어야 이 얘기를 하면 알아요. 나머지는 검토할지 모릅니다. 네, 제가 얘기했던 그 나이대 되더라도 해결책은 몰라요. 제가 알려준 이런 것들을 하면 옛날엔 좀 우리 선배님들 이렇게 손으로 그렸어요. 손으로 그렸는데 이건 이제 제가 교육하기 위해서 그리는 건데 이게 아니라 요즘은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 써요. 딱 계산수 꾸면서 장기선정 딱 하면 알아서 딱 그려와요. 딱 그려오면 어떻게 되냐? 틀려도 에러 메시지가 안 떠요. 틀려도 에러 메시지가 안 뜨는데 그걸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RTS 프로그램을 RTS 프로그램을 돌리면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선도가 저절로 나오는데 그 저절로 나오는 게 잘못 나와요. 근데 잘못 나오는 것을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나와요. 지금 시중에 엄청 꽉 깔려 있어요. 그런 시중에서 어떻게 되냐? 온도를 맞추면 습도가 안 맞고 습도를 맞추려고 그러면 춥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설계사는 그것을 피드백을 안 받는 거죠. 모르네. 그 다음에 건설사는 어떻게 하냐? 난 설계도 했는데? 그러면 누가 지금 고생하고 있냐? 주로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고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기 안 받아요. 아까 외기 받으면서 그 에어컨이 연무현상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외기 안 받아요. 그냥 운전합니다. 그러면 실내에서는 C빌딩 주는 거 또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외기 안 받고 환기 안 하는데 건강하지 않은데 C빌딩 주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요. 월급 150만 원, 200만 원 받아가면서 맨날 용역 처리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이 설계사무소에 반영이 절대 안 돼요. 문제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이 시장이 많이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사실은 일반적으로 PT 하는 거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중요한 걸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반 PT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어요.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보시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공조기가 디디케이트 아웃도어 시스템 이게 이제 진짜 외기 관리를 하는 외기만 전담으로 관리하는 공조기를 따로 쓰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아니 미쳤어요? 외기 전용 따로 놓고 실내 전용 따로 놓고 이게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거예요. 왜? 실내 부하를 감당하는 공조기는 따로 놓고요. 외기는 필요할 때 늘 외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환기를 해야 될 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만 외기를 감당해야 되는데 왜? 외기는 습도가 더 많습니다. 실내 부하는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현열 부하가 80%, 온도 부하가 80%예요. 습기 부하가 20%예요. 외기 부하는 어떤지 아세요? 외기 부하는 습기 부하가 70%에서 80%예요. 온도 부하가 한 20%에서 30%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일반 에어컨처럼 돼 있는 애로 돌려도 문제 없어요. 80%니까. 얘는 역으로 됐잖아요. 얘는 일반 에어컨처럼 된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적으로 노이즈 시스템을 해가지고 외기 전단, 디디케이트 아웃도어 시스템을 해서 얘는 온도보다는 온도도 물론 적지만 습기를 더 집중적으로 잡는 공조기를 따로 놓고 필요할 때만 따로 놓고 온도는 얘로 살살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를 빼고 층드림이나 복사 패널로 바꾸는 게 우리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어컨에서 제습 환기장치 그게 이 노이즈 시스템 외기 처리 전 그냥 생긴 심볼은 똑같지만 얘랑 똑같잖아요. 얘는 일반 에어컨 같은 공조기고요. 얘는 노이즈라고 해서 습기 처리를 전용으로 하는 그런 공조기예요. 우리는 이 둘 중에 얘만 필요합니다. 얘 필요하고 나머지 실내부는 얘가 하는 거예요. 더 싸게 가려면 얘로 가면 됩니다. 뺑코일로 하면 돼요. 뺑코일 많이 하죠. 얘도 노이즈로 쓰고요. 뺑코일로 돌리면요 효율이 좋습니다. 사실은
비용 대비 실내는 얘가 좋죠. 얘가 좋은데 얘는 공기로 하기 때문에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 반성동력이라고 그랬죠? 얘는 팬을 많이 씁니다. 각 기기마다 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팬 동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보다 얘가 에너지 시뮬레이션은 훨씬 적게 듭니다. 얘랑 전체적으로 하는 그 시스템은 비슷하다. 근데 이제 저온공들한 건 또 다른 얘기인데 요즘엔 저온공들 안 쓰니까 없애고 팬 코일로 팬 파워 유니트라는데 이걸 팬 코일이라고 보면 이렇게 된다. 저온공전은 오늘은 얘기할 논 외로 뺀 걸로. 나중에 혹시 이런 얘기를 만나면 요즘은 거의 안 쓰는 공법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좋겠고요. 요즘에 공기 시스템 중에 각광받는 게 바닥 추출. 이건 거의 국내에서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사용되는 곳마다 문제가 10개 미만인데 국내에 적용된 게 적용된 곳마다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가장 가까운 마곡입니다. 마곡에 저희가 바다 복사형 난방에서 굉장히 그 좋은 주요 현장으로 했는데 거기가 회의실이나 그런 공간에 이 침대문을 넣었어요. 틀면 냉방을 나가면 결로 생기고 결로 안 생기게 하면 냉방이 안 돼요. 그다음에 거기도 또 그래서 같이 도해지 시스템을 넣었거든요. 돌리면 좀 나은 것 같은데 꼬였으면 냄새 나고 쉰내가 나고 쉰내 곰팡이 냄새 나는 거 제대로 설명을 못했죠. 이것도 저희 복사형 난방 못지않게 꼼꼼히 설계해야 되는데 설계를 실패했고 당연히 시공도 장비도 다 실패한 사례. 코오롱이 죽으려고 그래요. 이것도 요즘에 잘 안 씁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공동인데 이것도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요. 요즘에는 많이 쓰는 게 가장 많이 쓰는 게 얘. 요즘 그 인텔리전트 빌딩에서는 얘 많이 씁니다. 바닥에서 바람을 불기 때문에 위에서 찌도 누르는 것보다 약 한 8% 10%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밑에서 바람 불면 먼지 날리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직접 하면 기분 나쁘죠? 책상 밑에서 따뜻한 바람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찬바람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성들은 기겁합니다. 사람 없는 곳에 딱 하거든요. 공기기둥 나와서. 그런데 그렇게 쾌적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거였다가 이거 쾌적하지 않다고 컴플레인 돼서 이쪽으로 바꾼 겁니다. 근데 방법은 있어요. 하긴 하는데 뭐 요거와 이렇게 하는 응용 방법은 따로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나고 이게 요즘에 에너지 절약적인 시스템의 전반적인 추세인데 미국은 이걸 많이 써요. 미국은 이걸 많이 써요. 우리나라는 이걸 쓴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 쓰냐면 반도체에 써요. 실내에 엄청 많은 그 클린 클래스를 유지해야 되고 이거 엄청 커요. 외계는 가끔 있는데 이런 스킬을 처리해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반도체에서 씁니다. 근데 일반 건축물에서 이거 쓰는 얘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저온 공장 안 씁니다. 서석치 않습니다. 요즘에 VAV라고 해서 올 에어 덕트로만 다 하는 거. 그런 걸 쓰든가 아니면 바닥 긋기, 그 다음에 복사형 난방, 침대등 이 순서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비 전용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사무에서 보니까 그 반도체 공장 네. 설계를 하는 팀을 네. 새로 만들어 하이테크 쪽에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 많이 하더라고. 고민 많이 하죠. 네, 김주수 고문은. 네. 이거는 굉장히 풍량이 크고 그 다음에 클린 클래스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건 이거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다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지금 저기 사무는 삼성전자 거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외계 전용 처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차갑게 컴프레서를 넣어서 차갑게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는가면 흡착제를 이용해서 데시컨트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데시컨트를 주로 얘기하는 사람이고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들여서 관행으로 2단 냉각을 해가지고 경우도 있는데 사무에서 이제 그런 팀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저도 대응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 건축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산업시설들에서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바닥 분조 같은 것도 네. 하부 쪽으로 해가지고 외부를 받으려면 항상 악세스 플로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억세스 플로어가 요즘에 아까 인텔리전트 빌딩 좀 괜찮은 빌딩은 억세스 플로어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전층에 다요. 전층에다 합니다. 이게 추세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런 데는 이제 인텔리전트 빌딩이 되면 우리 쪽보다 공주 쪽보다도 IT가 강조가 돼요. 통신선 뭐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바꿔주고 뭐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천장으로 힘들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을 뜯어요. 밑에 쫙 있어요. 그럼 걔네들을 이리가 또 저리 간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억세스 플로어를 해놓고 여기에 매립해서 전기나 통신이 가는 게 아니라 노출해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억세스 플로어는 한 200 정도 합니다. 그런데 바닥 공조를 하기 위해서 한 350, 400 해요. 높여야죠. 그리고 기존의 억세스 플로어는 바람이 조금 샌들. 근데 바닥 추측으로 하면 반드시 여기서 해야겠죠. 여기서 바람이 나야 되니까 여기가 기밀성이 더 좋아야 되겠죠. 억세스 플로어가 좀 더 스펙이 고사양으로 바뀌긴 합니다만 어차피 억세스 플로어는 합니다. 업무 빌딩들이 요즘에 밑에 급은 안 하고 좀 좋은 급. 그래서 얘도 고급 공조 중에 하나예요. 얘도 고급 공조 중에 하나고 얘 못지않게 훨씬 고급 공조고 마찬가지로 유럽에는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지금 저기 잠실의 쿠팡 빌딩이죠. 네, 거기에 또 바닥 공조가 좀 들어가긴 했는데 네, 여기에는 전층은 아니고 그 방제실이나 뭐 전산실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쪽에만 좀 액세스 플로어가 들어가고요. 자, 그렇죠. 방제실이나 전시실은 당연히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케이블도 많이 다니고 막 네. 메인터스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예전부터 억세스 플로어였고요. 네. 이젠 그것 때문에 저기로. 그 다음에 전산센터 가잖아요. 요즘에 그 데이터 센터 많이 짓죠? 네. 데이터 센터는 의뢰의 그 뭐 공장에 그 이렇게 그레이드 같은 것처럼 해서 밑으로는 엄청나게 다니고 위에 서버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에 따라서 억세스 플로어가 많이 적용이 되는데 요즘은 업무 빌딩도 규모가 있는 업무 빌딩은 억세스 플로어를 많이 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 이후부터 읽어보세요. 이거는 외국의 논문을 국내에서 권하는 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복사내 난방을 한 것이 얼만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권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니까 뭐 읽어보세요. 여기 데스칸트 이거는 이제